4장 4절 선형 독립과 기저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선형 독립 또는 1차 독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1차 독립이라는 개념과 1차 종속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생성이라는 말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떤 벡터들로 다른 벡터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생성의 개념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독립이라는 성질과 그리고 생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있다면 이 벡터들의 집합을 전체 집합에 대한 기저다라고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1차 독립, 생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 절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차 독립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 결합이란 말이 필요합니다. 자, 1차 결합 또는 다른 말로 선형 결합이라 하는데요.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n개의 벡터 v1, v2, 그리고 vn 이와 같은 n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n개의 벡터들의 적당한 스칼라를 각각 k1부터 kn이라 했었을 때 v1에다가 적당한 상수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v2에다가도 적당한 상수배를 하고요. 그리고 vn에도 적당한 상수배 kn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벡터에는 스칼라 곱셈이 정의되고요. 그리고 벡터와 벡터끼리 덧셈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에다 스칼라 곱셈을 하고 이 벡터에다 스칼라 곱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벡터끼리 더하는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스칼라 곱셈과 그리고 벡터의 덧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1차 결합 또는 다른 말로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말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모양을 우리는 1차 결합 또는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칼라 곱셈과 그리고 벡터와 벡터끼리의 덧셈에 대한 정의로부터 이런 선형 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1차 결합을 이제 제로 벡터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제로 벡터라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n개의 벡터들이 주어져 있고 이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이 등호를 만족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스칼라 값들이 존재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v1 앞에 있는 스칼라 k1과 그리고 v2 앞에 있는 스칼라 k2 그리고 vn 앞에 있는 스칼라 kn이 모두 0이 된다면 당연히 이걸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v1부터 vn은 편의상 모두가 다 제로 벡터는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에 뭐 한두 개는 0벡터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는 제로 벡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제로 벡터라면 0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했던 n개의 벡터는 0이 아닌 어떤 벡터들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1차 결합을 0이라 했을 때 만약에 앞에 개수가 0이 된다면 당연히 이걸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n개의 벡터들 v1, v2, vn을 우리는 얘네들 이 n개의 벡터들을 우리는 1차 독립 또는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벡터들을 우리는 선형, 리니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얘를 선형이라고도 번역하지만 1차라고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들을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독립이란 말을 붙였을까 싶을 텐데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n개의 벡터들을 다 선택하지 말고 편의상 R2상에서 두 개의 벡터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R2상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A1, A2고 또 하나는 우리가 B1, B2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를 R2상에서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편의상 V1 벡터고요. 얘가 편의상 V2 벡터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K1V1 더하기 K2V2를 할 때 얘를 0으로 했을 때요. 만약에 K1이 0이에요. 그 0 곱하기 V1, 0 곱하기 V2 이퀄 0에서 그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앞에 개수가 0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V1과 V2는 어떤 벡터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이거 항상 이걸 만족하죠. 다시 말해서 V1과 V2의 선택에는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R2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니까 얘가 1,2, 3,4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앞에 개수가 0이니까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1,2를 선택하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즉 앞에 있는 벡터에 마이너스 배를 한 새로운 벡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앞에 개수가 0이니까 0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V1과 V2는 서로 간에 어떤 벡터를 선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독자적으로 아무 벡터나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이 자유롭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선택하더라도 앞에 개수가 0이었기 때문에 0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n개의 벡터들을 선형 독립이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다시피 이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모두 0이 되면 얘네들이 선형 독립이었는데요. 만약에 모두가 0이 아닌 적어도 어느 한두 개라도 0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라면은 즉 이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예요. 그 밖의 경우예요. 그 밖에는 즉 K1부터 KN이 모두 0이 되는 경우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두 0이다를 부정한다고 해서 모두 0이 아니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럼 n개의 벡터들은 선형 독립이라 하지 않고 이때는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선형 종속이란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R2상에 있는 벡터를 갖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K1부터 Kn이 모두 0이다를 부정했으니까 0이 아닌 것들이 적어도 한두 개라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K1을 편의상 1로 잡고 K2를 편의상 마이너스 1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럼 K1을 1로 잡고 K1을 1로 보고 K2를 마이너스 1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1을 선택을 하는데요. V1을 예를 들어서 A1, A2로 선택을 해봐요. 자, 그럼 V2는 어떤 벡터가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K1, V1 더하기 K2, V2를 0이라 가정했을 때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K1이 만약에 1이고 1 그리고 V1은 A1, A2예요. K2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V2는 도대체 어떤 벡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V2를 그냥 B1, B2라고 해볼까요? B1, B2였다고 하고 이제 이 두 성분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B1, B2예요. 자, 그런데 1 곱하기 V1 마이너스 1 곱하기 V2 그리고 이퀄 0, 0, 제로 벡터는 얘기니까 R2상의 제로 벡터는 0, 0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름 뭐 우리 앞에서 배웠죠. 1V는 V와 같다라고 이미 앞에서 배웠었으니까 벡터론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1장에서. 자, 그래서 1V는 그냥 V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볼까요? 이 식을 정돈해 보면 벡터와 벡터의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니까 이와 같이 됐죠. 그리고 벡터의 상등관계로부터 당연히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돼요. A1-B1은 0이고 A2-B2가 0이 돼야 되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써보니까 A1과 B1은 같아야 되고요. A2하고 B2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이 1차 결합을 0이라 했을 때 K1과 K2가 모두 0이 아닌 이런 특수한 경우에 만약에 V1을 먼저 하나 선택을 했다면 앞에서 설명했던 거와는 다르게 앞에는 V1과 V2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앞에 개수가 0이었기 때문에 0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V2의 선택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V1이 하나 선택이 되는 순간에 V2는 아무 벡터나 올 수는 없어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유일하게 하나의 벡터만 올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V2가 V1과 정확하게 똑같은 벡터일 때만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수한 예문을 들었는데요. 이번엔 여기를 2로 잡고 여기를 1로 해봐요. 마이너스 1로 해봐요. 그럼 여기 2가 되죠. 그건 똑같아요. 여기 2 이렇게 돼요. 역시 B1은 2배 B1, 2배 A1, B2는 2배 A2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모두 0이 되지 않은 어떤 상수를 하나 결정해 놓고 V1을 하나 선택을 해보니까 V2의 선택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V와는 전혀 동떨어진 아무 벡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에 선택했던 V1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V2가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마치 예속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V1이 선택됨으로 해서 V2가 선택돼요. 반대로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V2를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V1이 V2의 모양을 보고서 이 방정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적당한 V1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V1과 V2는 서로 간에 종속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아무거나 막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이 n개의 벡터들은 선형 종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선형 독립이란 말과 선형 종속이란 말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선형 독립에 대한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형 종속은 어떤 부가적인 성질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n개의 벡터가 선형 종속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독립일 땐 절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질을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볼게요. 하나의 중요한 정리예요. V1, V2, Vn이 이 n개의 벡터가 1차, 선형 1차 같이 혼용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차 종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n개의 벡터들이 1차 종속이었다면 이 n개의 벡터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나머지 n-1개의 벡터들의 자, 이 선형 결합이나 1차 결합은 같은 말이라 얘기를 했었죠. n-1개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증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n개의 벡터들이 종속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속과 독립은요, 일단 이렇게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하고 나서 앞에 개수가 모두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어느 한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K개의 스칼라 K1부터 Kn과 문제에서 주어졌던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을 생각합니다. K1 V1 플러스 K2 V2 Kn Vn이죠. 자, 이것을 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V1부터 Vn이 1차 종속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수학에서 정의는 이렇게 보통 용어를 새로 약속할 때요, 뭐뭐일 때 뭐뭐라는 명칭을 붙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수학적 정의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P이면 Q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명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거짓을 구별하는 어떤 정의를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의예요. 이렇게 뭐뭐이면 뭐뭐라 말을 붙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수학적 이 정의는 필요충분 조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이면 이런 말을 붙이는데요. 앞으로 선형 독립이요라면 이런 의미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1차 결합을 했을 때 앞에 개수 무조건 0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리는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이 데피니션 정의는요, 뭐뭐이면 뭐뭐라 하자라고 표현을 했을지라도 항상 반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자, 그래서 1차 종속이라 얘기를 했어요. 선형 종속이에요. 선형 종속이라면 앞에 개수 중에 모두 0이 되는 경우를 제한 나머지 경우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형 종속의 정의로부터 이 K개의 스칼라 중에서 K1, K2, Kn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왜냐하면 모두 0이 될 때 독립이라 얘기를 했는데 종속이라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제 편의상 Kn이라 놔보겠습니다. Kn이 0이 아니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n번째를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n번째를 0이 아니라 가정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Kn이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 요 개수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어요. 물론 K1이 0이 아니라 해도 되고요. 우리 교재에선 저자분들이 K1이 0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그냥 단지 계산하기 좋게 얘를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용을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는 앞에서 벡터의 뺄셈을 다 배웠잖아요. 얘를 이항한 꼴과 같고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Vn은 이퀄. 자, 이항을 하고 나눗셈을 하죠. 왼쪽 가서 하겠습니다. 이항을 하고 나눗셈을 해서 표현하여 본다면은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자, 이항을 하고 나눗셈을 합니다. Vn은 이퀄. 이항을 했으니까 부가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인데 다시 KN으로 나눴어요. KN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KN분의 K1 그리고 V1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KN분의 K2 그리고 V2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KN분의 KN-1이에요. 여기 앞에 바로 N-1번째까지 있잖아요. VN-1 이렇게 돼요. 자,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우리는 얘네들을 1차 결합을 해놓고 N개의 벡터가 1차 종속이라 가정을 하니까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어서 편의상 요게 편의상 그냥 KN을 0이 아니라 놓고 얘를 이항을 하고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KN을 0이 아니라 놓은 이유는요. 이 개수를 세기 쉽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1, 2, 3, 4, 4, N-1. 잘 보세요. 정확하게 N-1개. 나머지 전체 N개 중에서 N-1개잖아요. 보다시피 N-1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얘가 표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어느 하나는 나머지 N-1개 벡터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편의상 여기 KN을 0이 아니라 쓸 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K1이 0이 아니면 V1이 나머지 N-1개 벡터들의 결합으로 될 거고 K2가 0이 아니면 V2는 나머지 N-1개 벡터들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정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모두 0일 때는 독립이고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경우는 종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독립이면서 동시에 종속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요.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정리로부터 우리는 그러면 독립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따름 정리로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만약에 N개의 벡터 V1부터 V2 Vn이 만약에 1차 독립이라면 이 정리의 따름 정리로부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독립이면 만약에 N개의 벡터들이 1차 독립이라면 이 중에 어느 한 벡터를 나머지 N-1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독립이었을 때는 결합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낼 수 있으면은 종속이었고 독립이면 그럴 수 없잖아요. 나타낼 수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별도의 증명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종속이었을 때 이렇게 0이 아닌 게 생겨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독립이면 나눌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0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런 표현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독립이라면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없고요. 나타낼 수 있다면 종속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게 독립이고 어떤 게 종속인지를 이제 쉽게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종속이다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종속이면은요.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벡터가 종속이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V1 그리고 K1 V2, K2 일단 두 개만 놓고 볼게요. 자, 두 개의 벡터가 종속이에요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개수가 모두 0이면 독립일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K2가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V1과 V2가 이 식에서 만약에 V1과 V2가 종속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편의상 종속이니까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어야 돼요. K2가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K2분의 K1 V1이 됩니다. 즉 이 말은 곧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거 어차피 상수잖아요. 스칼라.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만약에 종속이면 어느 한 벡터에다가 상수배에서 다른 벡터가 나온다면 두 개의 벡터는 종속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세 개의 벡터가 종속입니다 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니까 한 벡터는 나머지 두 개의 벡터들의 적당한 스칼라별에서 결합한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독립이라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한 벡터에다 아무리 상수별해도 다른 벡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럼 두 개의 벡터는 독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V1이 1,2로 돼 있고 V2가 2,4로 돼 있다면 이 두 개의 벡터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이제 금방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느 한 벡터에다 상수배서 다른 벡터가 되면 종속이거든요. V1에다 두 배라니까 정확하게 V2가 되죠. 그래서 V2는 V1의 두 배와 같으니까 이거이므로 두 개의 벡터는 V1과 V2는 분명히 종속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종속이라 쓰겠습니다. 선형 종속, 그냥 1차 종속 그냥 간단하게 종속이라 판단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런데 또 다른 예로서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는 V1에다가 1,2, V2가 1,0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다 아무리 상수배도 이거 안 나오죠. 0을 만들려면 앞에다 0을 곱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성분도 0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1,2하고 1,0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벡터에다 상수배서 다른 벡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독립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독립과 종속은 이렇게 두 개의 벡터일 때는 R2상에서 두 개의 벡터는 한 벡터에다 상수배서 다른 게 되면은 종속, 안 되면은 독립이에요. 이걸 기하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R2상에 있는 벡터들은 전부 다 평면상의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V1 벡터는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2예요. 자, 이 노란색 벡터가 V1 벡터인데요. V2 벡터를 잘 보세요. V2 벡터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2,4인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V2가 2,4예요. 자, 보다시피 노란색 벡터하고 파란색 벡터는 결국은 동일 직선상에 있는 벡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각적으로 벡터를 평면이나 또는 공간상에 표현을 했을 때 일단 평면인 경우만 놓고 볼게요. 평면상에서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동일 직선상에 있잖아요. 방향은 반대로 돼도 상관없습니다. 동일 직선상에 있다면 그 두 개의 벡터는 종속이에요. 하지만 독립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얘를 표현해 본다면 아까 1,2는 여기 있는 벡터 V1이었었죠. 이번에는 V2를 이제 주황색으로 할게요. 1,0. 자, 1,0이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V2예요. 자, 보다시피 얘가 1,0이었고 노란색은 1,2였었는데요. 자, 이 주황색에다 아무리 상수배도 이거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 동일직선상에 있지는 않잖아요. 동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노란색의 두 배라면 파란색, 이 그림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파란색에다 2분의 1배라면 노란색이 돼서 동일직선상에 있다면 적당하게 어느 한쪽에다 스칼라별에서 다른 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만 동일직선상에 있는 벡터가 아니라면 R2상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벡터는 무조건 독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공간으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공간으로 확대했을 때 동일 평면상에 놓이게 되는 벡터들이 있다면 동일 평면상에 있는 세 개의 벡터는 종속이에요.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은 세 개의 벡터는 독립입니다. 그건 나중에 기하학적인 문제를 또 생각할 때 그때 다시 언급하기로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R2상에서의 두 개의 벡터만 갖고 독립과 종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로 이 1차 정식이 갖고 있는 성질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어느 한 벡터는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독립은 절대 그렇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3상에 이 세 개의 벡터가 선형 종속임을 보이셔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아까 선생님이 구두로 얘기했었죠. R3상에 세 개의 벡터가 종속이라는 것은 동일 평면상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세 개의 벡터가 선생님이 이 손가락처럼 아무리 벡터를 모두 포함시키려고 해도 두 개는 동일 평면상에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어느 두 개를 동일 평면상에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각각 있는 벡터라면은 이들을 모두 품고 있는 평면은 없어요. 이렇게 될 때는 독립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손바닥에 세 개의 벡터가 가지런히 올라갈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은 종속이 돼요. 왜냐하면 어느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머지 한 벡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R3상에서는 세 개의 벡터가 동일 평면상에 있으면 종속, 그렇지 않다면 독립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걸 매번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R2인 경우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만 R3상에서는 사실 그림을 일일이 그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진 않고요. 앞서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얘가 종속이 맞다면 어느 한 벡터에다가 어느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머지 벡터가 표현되는지만 살펴보면 충분하잖아요.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습을 해서 이런 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벡터에다가 두 번째 벡터에다 두 배를 해봐요. 그러면 두 배를 다 하면 6, 8, 12죠. 세 번째 벡터를 빼요. 5, 6, 7을 다 빼봐요. 그럼 1, 2, 3이죠.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금방 이 간단한 예문이라서 어느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머지 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따라서 얘가 선형 종속이 맞아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걸 다 계산한 거예요. 앞서 스칼라를 K로 표시했었으니까 K1, V1, K2, V2, K3, V3 이퀄 제로 벡터라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K1, V1의 성분이 1, 2, 3이잖아요. K2, V2의 성분은 3, 4, 5고요. 이걸 다 풀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V3는 5, 6, 7이에요. 자, 이제 스칼라별을 다 해요. 스칼라별을 다 하고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상등관계를 이용한다면 다음 같은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3K2 플러스 5K3가 0이고요. 그 다음에 2K1, 4K2, 6K3 다 전개한 걸 한번 중간 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한꺼번에 쓴 것뿐이에요. 자, 이제 3K1, 5K2 그리고 7K3예요. 얘네들을 우리가 자, 행렬방정식으로 바꿔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렬방정식으로 바꾸면 우리 앞에서 가우스 수거법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가우스 조로단 수거 방법. 그 원리를 써서 이 K1, K2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 책에도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 5, 2, 4, 6 그리고 3, 5, 7이에요. 자, 이렇게 쭉 계산해 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이 벡터를 열 벡터로 표시한 꼴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K1, K2, K3를 구할 때 정말로 K1이 1, K2가 마이너스 2, K3가 넘어가면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그게 맞는지는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가우스 소거법 또는 가우스 조로단 소거 방법을 써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계산한 방법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벡터는 종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벡터가 다 종속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제 8번을 통해서 얘네들은 또 독립이에요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독립이라는 것을 보이려면은 1차 결합을 0이라 놨을 때 앞에 0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자, 근데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은 아이디어로 얘가 E1, E2, E3, E4를 각각 K1, K2, K3, K4 결합해서 0이라 놓고 풀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열 벡터로 표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열 벡터로 바로 표시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K1, E1, K2, E2, K3, E3, K4, E4 이퀄 0이라 놓고 얘네들을 이렇게 쭉 계산하면은 결과적으로 E1 벡터를 열로 표시한 게 1, 0, 0, 0 여기는 0, 1, 0, 0 E2 벡터의 성분을 열로 표시하고 E3 벡터의 성분을 열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열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 여기가 바로 얘네들과 똑같이 K1, K2, K3, K4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변 0, 0, 0, 0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이미 얘가 여기 축약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래서 행렬 풀어보면 가우스 조로단 소거 방법이 바로 적용된 꼴이 됐어요. K1도 0이고 K2도 0이고 K3도 0이고 행렬 풀어보면 K4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수가 이렇게 1차 결합을 0이라 놨을 때 모든 개수가 0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일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크라마 공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연립방정식에서. 이 모양을 잘 보면 마치 어떤 꼴이에요? AX 이퀄 제로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역행렬이라는 것도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이렇게 이 계수행렬 A가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왼쪽에다 A인버스를 곱하죠. A인버스를 곱하면은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하니까 X, A인버스에다 영행렬 곱해봤자 영행렬이니까 X가 0이 나와요.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이 계수행렬의 계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었죠? 역행렬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버스가 존재하거든요. A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X가 0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어떤 AX = 0의 꼴을 풀어요. 얘도 그런 꼴이잖아요. A X = 0의 꼴, 전체적인 모양이 자 이런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렬 방정식으로 바꾸면은 AX = 0의 꼴이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라 합니다. 자, 이런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앞에서 배웠던 행렬식의 성질, 역행렬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만약에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X가 0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X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 K1, K2, K3가 0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곧 1차 결합한 앞에 계수가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벡터가 독립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아무 때나 쓰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다음 같이 조건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성분이 4개면은 알파의 원소들이라는 얘기고 알파상의 4개의 벡터를 선택했죠. 자, 조금 전에는 얘는 R3, 성분이 3개니까 R3상의 3개의 벡터를 선택을 했어요. 즉 일반적으로 이렇게 Rn 공간에 정확하게 n개의 벡터를 추출을 했다라고 가정했고 이들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두 예문을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수행렬의 행렬식 0이 아니면 X는 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변의 역행렬을 곱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스칼라들로 구성된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독립과 종속을 구별할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정리로서 다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Rn상의 n개의 벡터들입니다. n개의 벡터 V1, V2, Vn에 대하여 이 n개의 벡터들의 성분들을 열로 배열해서 만든 행렬을 이제 이 다음 같은 행렬을 생각합니다. 이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V1 벡터의 성분들이 있죠. V1 벡터의 성분들을 우리가 V11, V21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VN1입니다. 자, 여기서 제1열의 성분들은 뭘 나타내냐면 얘네들은 이 V1 벡터의 성분들 V11, V21 자 이렇게 끝자리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에서 두 번째 성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VN1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n번째 성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성분을 열로 표시한 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은 바로 V1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벡터 V2의 성분들 V12, V22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VN2예요. 자 요건 이제 이 노란색은 바로 V2의 순서쌍들의 그 성분들이 있죠. 순서쌍으로 표시한 제1, 제2, n번째 성분들을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1n, V2n 이렇게 돼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얘네들을 1, 2, 3을 열로 쓴 거잖아요. 3, 4, 5를 열로 쓰고 5, 6, 7을 열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는 Vn 벡터의 성분들을 열로 표시한 거예요. 자 이제 A를 이거 실어놨을 때 자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걸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얘네들은 서로 독립입니다. n개의 벡터들이 독립이란 뜻이에요. V1, V2, Vn은 독립입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고요. 양변에 역행렬 곱하니까 X가 0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X가 0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결합한 거에 앞에 개수가 0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당연히 독립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독립도 아니고 종속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개념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에요. 행렬식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거나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행렬식이 만약에 0이 나온다면 n개의 벡터들은 당연히 종속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간단한 원리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Rn상에서 n개의 벡터예요. 만약에 R2상에서 3개의 벡터면 이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R3상에서 2개의 벡터도 이걸 사용할 수 없어요. 즉 행렬식을 이용해서 행렬식이 0일 때 독립, 행렬식이 0일 때 종속이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R3상에서 3개의 벡터, R4상에서 4개의 벡터, 일반적으로 Rn 벡터 공간상에서 n개의 벡터 이렇게 돼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Rn을 보통 n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으로서 우리가 벡터 공간은 수학에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옵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덧셈에 대해서 교환, 결합, 항등원, 역원이 성립하고 분배법칙 두 종류, 곱셈은 아무거나 할 수 있고 2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다. 이 8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을 수학에서는 벡터 공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Rn을 그냥 n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학습하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독립, 행렬식이 0이면 종속이라는 것. 자, 이걸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어떤 게 독립이고 어떤 게 종속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 예문을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7번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1차 결합을 다 표시를 해가지고 일일이 이걸 다 계산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벡터가 이 3개의 벡터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V1, V2, V3를 열로 배열해서 1, 2, 3 그리고 3, 4, 5 그리고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다 배웠어요. 사르스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에서 다른 행에 더해서 만든 새로운 행렬의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원리를 써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1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2행에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0, 여기 이렇게 됐네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에서 더했죠? 그럼 마이너스 15 플러스 7이에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두 행이 서로 비례하면 행렬식은 0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개가 비례합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직접 계산해 본 결과 0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종속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처럼 일일이 다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강조하는데 이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Rn에서 n개의 벡터를 가지고 독립과 종속을 구별할 때만 사용합니다. 만약에 R3상에서 4개의 벡터 이렇게 되면 1차 결합으로 이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더 힌트를 표시한다면 여기에 이 Rn에서 이 n의 숫자보다 더 많은 벡터는 무조건 종속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곧 배웁니다만 차원을 나타내요. 그래서 차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벡터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무조건 종속이 됩니다. 이제 그걸 알아두면은 R3상에서 5개의 벡터가 독립인가 종속인가? 당연히 종속입니다. 그러나 이 R3 요 숫자 n보다도 더 작은 개수를 뽑았을 때는 확인해 봐야 돼요. 독립인지 아닌지는 직접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독립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바로 이제 다음 주제인 생성이란 말과 그리고 기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이 있고요. 우리는 다음 같은 V1부터 VK 자, 이렇게 K개의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각각은 Rn 안에 있는 벡터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Rn 안에 여러 개의 벡터들이 있겠죠.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이렇게 K개의 벡터들도 이 Rn 안에 있는 벡터들인데 그 K개의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편의상 S라 놔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는 만약에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즉 V1의 K1 V1의 K1 그리고 V2의 K2 그리고 VK의
같은 K를 써놓으니까 좀 그러네요. 여기를 M이라 씁시다. 편의상. M개가 있었다라 볼게요. 자, 이제 이 M은 N보다 클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R2 상에서 3개의 벡터, 뭐 R3 상에서 2개의 벡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1차 결합으로 요 1차 결합으로 이 안에 있는 벡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만약에 V2라 한다면 이 V2를 얘네들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K1을 0, 아주 간단하게 0, K2를 1, 나머지 다 0으로 하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M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 S 안에 있는 원소들을 언제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 집합 S는 M개의 벡터들로 생성이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팬 또는 제너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서 생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Rn 안에 M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추출해 가지고 이제 뭘 만들 생각이냐면은 이 Rn 안에 있는 대문자, 이 교가 좀 낯설 수 있을 텐데요. 수학에서는 이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거를 수학책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for any의 뜻이에요. for any.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수학 고유의 교로 사용합니다. 임의의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판수할 때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임의라는 뜻으로 사용하겠습니다. Rn 공간 안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를 하나 V로 선택을 하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V가 이 M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Rn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이 S 안에 있는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Rn은 S로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이면 임의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임의로.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이 M개의 벡터들의 결합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Rn은 S로 생성된다. 또는 말을 바꿔서 S는 Rn을 생성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M개의 벡터들로 생성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생성이란 말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몇 개의 벡터들의 결합으로 항상 만들 수 있다면 그때 생성이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성이란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R2상에서 다음 같은 두 개의 벡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이라는 벡터를 V1, V2는 0,1이라 하겠습니다. V1, V2예요. 자, 그러면 이 R2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A, B라 놓겠습니다.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거 임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R2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 A, B에 대하여 우리는 이 A, B라는 이 벡터를 V1 벡터와 V1 벡터와 V2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썼던 K1 대신에 A로, K2 대신에 B로 표시하면 됩니다. 실제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저 확인해 볼게요.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A 우변에서 좌변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할게요. A, V1, B, V2는 이제 A, V1은 1,0 그리고 V2는 0,1이잖아요. 자, 스칼라별을 다 해요. 스칼라별을 다 하니까 여기는 A, 0이고 여기는 0, B가 되고 벡터끼리 덧세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니까 A, B가 되죠. 자, 이와 같이 되는군요. 따라서 이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임의로 선택했던 R2 안에 있는 임의 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거이므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R2는 이 두 개의 벡터들로 생성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기호를 뭐라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스팬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수학책을 보다 보면 이런 기호를 많이 보게 돼요. V1, V2.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벡터들로 이 R2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서 이 기호로 얘기한다면 Rn은 스팬 S 여기 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원소를 다 나열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S라 쓴 거예요. 여기도 S 대신에 이 M개의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성이란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독립 그리고 생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Rn의 부분 집합을 주어진 집합의 기저,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기저라는 말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저란 말의 의미는 다음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제 벡터들의 집합 그걸 V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대문자 V라 놓겠습니다. 벡터들의 집합 안에 N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V1, V2, Vn이라 놓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V1부터 Vn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독립, 그냥 간단하게 독립이라 쓰겠습니다. 얘네들이 선형 독립이고, 그리고 앞서 2교를 사용했었죠. 스팬이란 게요. V 자체가 이제 스팬, 그리고 원소들을 다 나열하겠습니다. V1, V2, Vn, 이 N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V 자체가 생성이 됐을 때요. 이게 생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N개의 벡터가 독립이고 N개의 벡터들로 전체 집합이 만들어졌다. 생성 말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생성이 됐다면 이거이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그때서야 이 N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을 Vn을 얘네들을 이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것을 V의 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기저라 합니다. 기저의 정의예요. 그래서 기저란 말은 반드시 독립이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생성이란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을 주어진 전체 집합에 대한 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어떤 한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그냥 편의상 벡터 공간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벡터 공간 안에 기저가 유일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저는 무한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R2상에서 얘네들 잘 봐요. 1,0, 0,1은 앞서 얘기했었죠. 이거 좌표 평면상에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V1은 여기 있고요. 이게 V1이고 V2는 0,1이니까 여기 있어요. 동일직선상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도 금방 두 개의 벡터들은 독립이 맞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 두 개의 벡터들에 의해서 1차 결합으로 R2가 만들어졌으니까 생성이 됐죠. 그러면 독립이란 걸 뻔히 알 수 있었고 생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V1과 V2, 이거 보통 V1, V2로 쓰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얘를 이제 E1, E2로 많이 써요.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봤던 것처럼 I 벡터, J 벡터라고도 많이 씁니다.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벡터 V1, V2 대신에 이제 E1, E2를 써볼게요. E1, E2 이 벡터 이 두 개는 바로 R2의 기저예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베이시스 기저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R2의 기저가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문을 하나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저는 무한히 많아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저가 많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R2 안에 두 개의 벡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V1 벡터를 1,1, V2 벡터를 이제 1,0이라 놔봐요. 조금 전에 있던 벡터가 달라졌죠. 벡터랑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한다면 이 두 개의 벡터도 그림을 보세요. 여기 1,1이 여기 있으니까 두 개의 벡터 V2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V2는 여기 있습니다. V2가 이 그림상으로 여기 있고요. V1은 1,1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동일평면상에 있지 않잖아요. 한눈에 봐도 얘네들은 서로 간에 독립이 맞습니다. 자, 이제 독립은 뻔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임의 원소를 선택을 합니다. 이 A, B가 이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V1과 V2의 각각 몇 배를 해서 여기다 K1, V1, K2, V2 이렇게 되는 K1, K2가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독립이고
그렇지 않다면 종속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1차 결합을 하려는 거니까 독립종속은 이미 해결했고요. 독립종속은 이걸 0,0라 놓으면 되고요. 지금 독립은 이미 끝났으니까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라는 것만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칼라별을 다 해요. 이게 뒤에 거는 제로가 되죠. 이렇게 하면 K1인데 결합을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B가 나오려면 K1이 B가 되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2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면 B가 되고 이건 K2인데 그게 A가 되려면은 여기는 좀 넓게 쓸게요. 자, 이제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는지를 뻔히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스칼라별을 해서 B하고 더해서 A가 나오려면은 여기는 A-B가 있어야 되네요. 자, 전개를 해보세요. A-B하고 B를 더하면 A가 되죠. B하고 이건 0이에요. 그러니까 B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얘네들도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차 결합으로 R2 안에 있는 이면소가 이 두 개의 벡터들의 결합으로 표현됐으니까 R2는 이번엔 또 얘로 생성이 돼요. 이렇게 얘가 V1, 얘가 V2니까 V1과 V2로도 생성이 됐습니다. 얘네들이 독립이란 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고요. 생성이 됐으니까 따라서 이제 V1과 V2는 R2의 또 다른 기저가 됩니다. 얘도 기저고 얘도 기저예요. 자, 그래서 기저가 아무 예제나 하나 들은 것뿐이에요. 한 벡터 공간 안에 기저는 무한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한히 많으면 다루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을까?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것을 비교해 보려는데요. 1차 결합을 계산할 때 좀 더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쓴 꼴이 됐잖아요. 얘는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편한가 하고 보니까 당연히 이게 더 편하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저가 한 벡터 공간 안에 기저는 무한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성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듯이 이렇게 생성할 때 앞에 스칼라별을 일일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운 그런 기저보다는 직관적으로라도 금방 구할 수 있는 기저가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저가 한 벡터 공간 안에 기저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다루기 수월한 기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기저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스탠다드 베이시스라 얘기를 할 겁니다. 표준 기저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고 아무 말이 없다면 우리는 기저를 무수히 많으니까 진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기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각 벡터 공간마다 표준 기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기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R2상에서는 이렇게 생긴 것이 표준 기저예요. 다시 말해서 제1성분이 0이고 나머지가 0, 제2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R4상에서의 표준 기저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R4상에 성분이 4개짜리인데 첫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 두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 세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 네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이 되는 E1, E2, E3, E4 얘를 R4상에서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라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R2, R3, R4의 기저는 뭐 다른 거 어떤 걸 선택하는 것보다도 계산이 편리한 표준 기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네들이 선형 독립도 되고 실질적으로 생성도 돼요. 알파 안에 있는 어떤 벡터든 간에 예를 들어서 알파상에 있는 벡터를 임의로 선택을 해요. A, B, C, D를 알파상에 선택을 했다면은 그러면 E1에 A배를 해요. E2에 B배를 하고 E3에 C배를 하고 E4에 D배를 해서 결합하면 바로 A, B, C, D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을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E1, E2, E3, E4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알파의 기저이면서도 더더욱 다루기 수월한 표준 기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독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성이란 말 그리고 기저란 말을 모두 배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예제 9번을 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표준 기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I, J, K 이런 걸로도 쓰고 E1, E2, E3로도 쓰고 혼용해서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분 1이고 나머지가 0, 두 번째 성분 1이고 나머지가 0, 세 번째 성분 1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 얘네들은 바로 표준 기저가 돼요. R3의 표준 기저가 됩니다.
자, 그럼 표준 기저가 된다면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R3 안에 있는 임의 원소를 선택을 해요. 임의 원소를 A, 제1성분 A, 제2성분은 B, 제3성분은 C라 놨을 때 이 A, B, C는 바로 IJK 앞에다가 AI, BJ 이렇게 되죠. 그리고 CK잖아요. 얘가 100이니까 A배라고 010에 B배라고 001에 C배라서 다 더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손쉽게 요 앞에 개수를 찾을 수 있어요. 요거 보고 그대로 쓴 거 꼴이잖아요. 그래서 생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IJK를 행렬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1이잖아요. 0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저가 되는데 특별히 이런 기저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표준 기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